여러분,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운영관리자라고 하면 그냥 매장 점검하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운영관리자의 핵심은 점검이 아니라 현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브랜드인데도 어떤 매장은 손님이 계속 늘어나고 어떤 매장은 점점 고객이 빠집니다. 메뉴도 같고 가격도 비슷한데 왜 차이가 날까요? 바로 실행 차이입니다. 본사에서 아무리 좋은 전략을 만들어도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현장은 실행 언어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자는 단순히 이거 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사의 기준을 현장에서 실제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본사에서는 고객 응대 강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운영관리자는 이걸 실제 행동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주문 들어오면 3초 안에 응대하기, 배달 리뷰에는 당일 안에 답변 달기, 퇴점 고객에게 감사 인사하기, 이렇게 행동 기준으로 바뀌어야 실제 매장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운영관리자는 결과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구조를 보는 사람입니다. 매출이 떨어졌다면 단순히 매출이 떨어졌네요가 아니라 메뉴 문제인지, 배달 노출 문제인지, 객단가 문제인지, 회전율 문제인지, 실행력 문제인지 구조를 분석해야 합니다. 결국 현장은 감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바로 그 현장을 실행 중심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배우게 됩니다. 운영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번역자 역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역은 영어 번역이 아니라 본사의 전략을 현장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본사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객단가를 올려야 합니다. 재방문율을 높여야 합니다. 브랜드 경험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말만 하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주방은 조리하고, 홀은 응대하고, 배달은 계속 들어오고, 전화는 울리고, 컴플레인은 발생합니다. 이 상황에서 추상적인 전략만 전달하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자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세트 메뉴 추천 멘트 추가하기, 사이드 메뉴 노출 위치 변경하기, 리뷰 이벤트 문구 수정하기, 배달앱 대표 메뉴 순서 변경하기, 즉 실행 가능한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영관리자는 지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초보 운영관리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본사 기준이니까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은 강압적으로 움직이면 오래 못 갑니다. 진짜 잘하는 운영관리자는 왜 이 기준이 필요한지, 매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점주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뷰 답변을 강조할 때도 단순히 하세요가 아니라 리뷰 답변 활성화된 매장은 신규 고객 전환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달앱은 반응성이 노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설득 구조로 가야 합니다. 운영관리의 핵심은 지시가 아니라 현장이 자연스럽게 실행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 장은 사실 운영관리자의 태도 교과서라고 보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점주는 운영관리자를 통해 브랜드를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영관리자가 약속 시간을 계속 늦는다? 피드백을 대충 준다? 문제를 미루고 책임을 회피한다? 그러면 점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브랜드는 체계가 없구나. 반대로 시간 약속 정확하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고 말한 내용을 끝까지 책임지는 운영관리자는 브랜드 신뢰 자체를 올립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영관리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매출이 떨어져 예민한 점주도 있고, 직원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매장도 있고, 본사 정책에 불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관계가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원칙 기반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방문할 때만 연락하고 끝나는 운영관리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최근 배달 반응 어떤가요? 신메뉴 판매 괜찮으세요? 이런 작은 체크가 신뢰를 만듭니다. 운영관리자의 태도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점주는 운영관리자 한 명을 보고 브랜드 수준을 판단합니다. 이번 장은 현장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DO입니다.
운영관리자는 방문했을 때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와서 둘러보다 가면 현장은 긴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배달앱 노출 구조 점검과 리뷰 운영 체크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현장도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 설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관리자는 개인 감정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엔 별로인데요. 이런 식이 아니라 브랜드 기준, 운영 기준, 고객 관점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가 솔선수범입니다. 예를 들어 위생 기준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위생 수칙을 안 지키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직접 먼저 행동하면 현장도 따라옵니다. 이제 DONT를 보겠습니다. 운영관리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매장 운영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피크 시간에 길게 미팅하거나 주방 동선 막거나 현장 흐름 끊는 행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또 매출 부진 원인을 무조건 운영자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상권 변화, 배달앱 경쟁, 노출 변화, 날씨, 시즌 영향 등 복합 원인이 많습니다. 운영관리자는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은 운영관리자의 행동을 보고 브랜드 수준을 판단합니다. 이 장은 오늘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운영관리자는 단순 점검자가 아닙니다. 현장을 움직이는 실행관리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6가지 역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촉진입니다. 현장이 움직이도록 동기를 만드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신메뉴가 출시됐는데 현장에서 적극 판매가 안 되고 있다면 운영관리자는 판매 포인트, 추천 멘트, 배달앱 노출 방식까지 같이 잡아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입니다. 본사와 현장 사이 정보 전달 역할입니다. 현장은 본사 정책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본사는 현장 상황을 모를 수 있습니다. 운영관리자가 중간 연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안입니다. 잘하는 운영관리자는 문제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객단가가 낮으면 세트 메뉴 강화해보시죠. 사이드 메뉴 위치 바꿔보시죠. 이렇게 해결 방향까지 제안합니다. 네 번째는 상담입니다. 운영은 숫자만 보는 일이 아닙니다. 점주 고민, 직원 문제, 운영 스트레스 이런 부분까지 듣고 현실적인 방향을 잡아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정입니다. 현장은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배달, 홀, 주방, 인력, 고객 컴플레인 이걸 우선순위 정리해서 운영 흐름을 안정화하는 역할입니다. 마지막은 통제입니다. 브랜드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결국 운영관리자는 단순 체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이 실행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육 전체도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이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 것인가? 이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이후 내용들이 훨씬 잘 이해되실 겁니다. 많은 초보 운영관리자들이 점포 방문을 체크리스트 확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잘하는 운영관리자는 방문 자체를 하나의 개선 루틴으로 만듭니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반복입니다. 한번 점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실행 계획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고 다음 방문 때 다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매장의 리뷰 점수가 계속 떨어집니다. 단순 점검형 운영관리자는 리뷰 관리 신경 써주세요. 라고 말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실행형 운영관리자는 다릅니다. 먼저 고객 관점에서 원인을 봅니다. 배달 시간이 늦었나? 포장 상태가 안 좋았나? 음식 온도가 떨어졌나? 응대 문제가 있었나? 그 다음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합니다. 주방 동선 문제인지, 피크타임 인력 부족인지, 배달기사 수급 문제인지, 포장 프로세스 문제인지, 그 다음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피크타임 튀김 메뉴 사전 준비, 배달 대기 공간 분리, 리뷰 응대 문구 개선, 포장 스티커 추가 이렇게 실제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방문입니다. 이전 실행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운영관리의 핵심은 단발성 점검이 아니라 계속 개선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 점포 방문은 감시가 아니라 성장 루틴이어야 합니다. 이 장은 운영관리 철학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 방식의 점검은 대부분 평가 중심이었습니다. 이거 안 됐네요. 왜 안 했어요? 감점입니다. 이런 구조였죠. 하지만 요즘 운영관리에서 중요한 건 성장 중심 점검입니다.
왜냐하면 평가만 하면 현장은 방어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운영관리자가 방문할 때마다 지적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주는 숨기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운영 문제는 더 커집니다. 반대로 성장 중심 점검은 다릅니다. 문제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개선 방향을 같이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떨어진 매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평가형 접근은 왜 매출 떨어졌어요? 성장형 접근은 최근 고객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경쟁 매장 변화 있었나요? 배달 주문 시간대 변화 있었나요? 이렇게 함께 분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긍정 피드백입니다. 현장에서 잘한 부분은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뷰 응대 속도 정말 좋아졌네요. 포장 퀄리티 안정화됐네요. 직원 응대 분위기 좋아졌네요. 이런 피드백이 현장 동기부여를 만듭니다. 운영관리자는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현장의 성장을 만드는 코치에 가깝습니다. 현장 점검의 목표는 평가표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매장이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운영관리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단순히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실행 흐름 유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신메뉴 정책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언제부터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어떻게 적용하지? 를 이해 못하면 실행이 멈춥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자는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실행 연결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구조입니다. 자료형 커뮤니케이션과 관계형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가야 합니다. 자료형은 점검일지, 운영 매뉴얼, 실행 체크리스트, 매출 데이터 같은 구조입니다. 이건 기록과 기준 유지에 중요합니다. 반면 관계형은 전화, 메신저, 짧은 피드백, 현장 대화 같은 겁니다. 이건 실행 속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하나만 잘 보내도 현장은 움직입니다. 이번 주 리뷰 이벤트 반응 좋습니다. 사이드 메뉴 노출만 조금 더 강화해보세요. 이런 짧은 피드백이 실행을 이어갑니다. 운영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전달했으니까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전달은 시작일 뿐입니다. 현장이 실제 움직였는지, 적용됐는지, 막히는 부분은 없는지까지 봐야 진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운영관리의 핵심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실행 흐름이 끊기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잘하는 운영관리자는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흐름을 봅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건 데이터의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매장의 매출이 갑자기 떨어졌다고 해볼게요. 초보 운영관리자는 현재 상태만 봅니다. 하지만 숙련된 운영관리자는 과거 흐름과 비교합니다. 최근 신규 경쟁 매장 생겼나? 배달앱 노출 구조 바뀌었나? 객단가 변화 있었나? 재주문율 떨어졌나? 리뷰 흐름이 변했나? 즉 데이터를 흐름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숫자 자체보다 변화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유지되는데 방문객 수는 감소하고 객단가는 올라간다? 그러면 충성 고객 중심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문객은 늘었는데 수익이 떨어진다? 할인 의존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는 단순 결과가 아니라 현장의 상태를 설명하는 언어입니다. 또 중요한 건 운영 이력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언제 메뉴 개편했는지, 언제 프로모션 했는지, 언제 리뷰 이벤트 변경했는지 이런 기록이 쌓여야 나중에 원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운영관리자는 단순 방문자가 아닙니다. 현장의 흐름을 읽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점검일지를 단순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점검일지는 다음 실행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매장 상태 양호, 청결 상태 보통, 응대 무난함.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런 기록은 다음 방문 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좋은 점검일지는 반드시 실행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크타임 배달 대기 15분 발생 튀김 메뉴 사전 준비 필요, 사이드 메뉴 노출 부족 메인 메뉴 상단 재배치 제한, 리뷰 답변 속도 느림 당일 응답 기준 설정 필요. 이렇게 원인과 실행 방향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일지는 현장만 보는 게 아닙니다. 외부 환경도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처 경쟁 브랜드 신규 오픈, 오피스 상권 유동 감소, 배달앱 할인 경쟁 심화,
이런 요소들이 실제 매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 중요한 건 실행 연결입니다. 점검 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액션이 이어져야 합니다. 다음 방문 전까지 리뷰 응답률 90% 유지 확인, 세트 메뉴 판매 비중 변화 체크, 배달 피크타임 동선 재확인,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록은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실행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운영관리자의 진짜 실력은 얼마나 많이 적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실행으로 연결시키느냐입니다. 운영관리에서 체크리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단순 점검표라고 생각합니다. 청결 확인, 유니폼 확인, 위생 확인, 이 정도로만 접근하면 운영 수준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체크리스트는 운영 기준 유지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매장이 갑자기 원가율이 올라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원가 관리 잘해주세요 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운영관리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레시피 정량 지켜지는지, 토핑 과다 사용 없는지, 폐기량 증가했는지, 재고 회전 느려졌는지, 발주량이 실제 판매량과 맞는지, 이렇게 운영 흐름 전체를 봐야 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에서 중요한 건 기준 유지입니다. 같은 브랜드인데 매장마다 맛이 달라지면 고객 신뢰가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매장은 치즈향이 많고 어떤 매장은 적다? 고객 입장에서는 브랜드 신뢰가 깨집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는 단순 확인용이 아니라 브랜드 품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중요한 건 체크리스트가 문제 찾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튀김 색상 기준 이탈 이라고 체크했다면 끝이 아니라 왜 발생했는지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기름 교체 주기 문제인지, 조리 시간 문제인지, 교육 문제인지, 피크타임 작업 문제인지, 결국 체크리스트는 현장을 통제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운영 기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운영 관리에서 숫자를 못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숫자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떨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초보 운영관리자는 매출 떨어졌네요 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잘하는 운영관리자는 숫자 뒤에 있는 원인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객 수가 줄었다면 상권 변화인지, 광고 노출 문제인지, 배달앱 순위 문제인지, 신규 경쟁점 영향인지 봐야 합니다. 반대로 방문객은 유지되는데 객단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세트 판매가 약해졌거나 사이드 메뉴 유도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원가율이 갑자기 올라간다? 발주 문제인지, 폐기 증가인지, 레시피 이탈인지, 행사 할인 영향인지 봐야 합니다. 즉 숫자는 결과가 아닙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자는 숫자를 현장의 행동 전략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객단가 하락 세트 메뉴 전면 노출, 재방문 감소 리뷰 이벤트 강화, 원가 상승 재고 회전 구조 점검, 이렇게 숫자가 실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매출만 보는 운영은 위험합니다.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까지 이해해야 진짜 운영관리입니다. 현장 운영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 느낌에는 괜찮은데요. 감으로 운영하면 결국 흔들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KPI입니다. 즉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이 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매출 지표입니다. 총 매출, 방문객 수, 객단가 같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유지되는데 객단가가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 할인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용 및 재고 지표입니다. 원가율, 재고 수준, 상품 회전율, 보유 일수 같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재고는 계속 쌓이는데 판매는 느리다? 그럼 발주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익 지표입니다. 손익구조, 월간 이익, 교차 비율 등을 봅니다. 특히 초보 운영관리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매출만 높으면 좋은 매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출이 높아도 수익이 안 남는 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할인 행사만 계속 돌려서 매출은 높지만 광고비와 할인비로 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자는 매출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또 KPI의 중요한 역할은 비교입니다. 어제와 비교, 지난주와 비교, 지난달과 비교, 동일 상권과 비교, 이렇게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운영 수치는 감이 아닙니다. 현장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운영 현장에서 정말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출만 보고 좋은 매장이네 라고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은 훨씬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은 높은데 수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 또 방문객은 많지만 재방문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광고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매출 대비 비용이 과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자는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장에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매트릭스 사고입니다. 한 가지 숫자가 아니라 여러 지표를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출 높음 수익 낮음 할인 의존 가능성, 방문객 증가 객단가 하락 저가 주문 증가 가능성, 객단가 높음 재방문 낮음 첫 경험은 좋지만 충성도 부족 가능성,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자의 역할은 단순 보고가 아닙니다. 왜 이런 구조가 나왔는지 설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제안하는 겁니다. 현장은 숫자 하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권, 고객, 메뉴, 배달앱, 광고, 인력, 서비스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자는 그 연결 구조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은 실제 운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매장을 똑같이 관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형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활동성 높음 수익성 높은 매장입니다. 이런 매장은 잘 운영되고 있는 핵심 매장입니다. 운영 흐름 유지, 고객 유입 확대, 재방문 강화, 브랜드 대표 사례화가 중요합니다. 즉 더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활동성 높음 수익성 낮은 매장입니다. 굉장히 바쁜데 돈이 안 남는 매장입니다. 이 경우는 보통 할인 과다, 원가율 문제, 비효율 운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뉴 구조 조정, 원가 안정화, 불필요 할인 축소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활동성 낮음 수익성 높은 매장입니다. 고객은 많지 않지만 알짜 운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매장은 무리한 확장보다 안정 유지가 중요합니다. 단골 관리, 고객 충성도, 운영 효율 강화가 핵심입니다. 마지막은 활동성 낮음 수익성 낮은 매장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 이벤트로 해결 안 됩니다. 상권 문제인지, 메뉴 경쟁력 문제인지, 운영 문제인지, 브랜드 노출 문제인지 구조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점포별 처방은 달라야 합니다. 운영관리자는 모든 매장을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 매장의 상태를 읽고 맞춤 전략을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현장 운영 전문가입니다.